네, 스스로 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러면 두 점 a, b의 x 좌표 합이 5일 때 실수 a를 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얘가 지금 위로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서 만난대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네, 두 개의 실근을 갖죠. 서로 다른, 그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실근은 교점의 x 좌표와 일치하더라.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로 둔다면, 결국 a라고 하는 i의 좌표는 알파, 0이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베타, 0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의 X 좌표의 합이 5다라고 했으니 결국 알파와 베타의 합은 5가 되는 것이다. 그쵸? 근데 이 방정식 입장에서 얘는 두 실근이니 결국 뭘 알려주는 셈이에요? 두 실근의 합이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합은 2분의 a니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쵸? 그래서 2분의 a는 5입니다. a는 10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식을 구성해서 그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쵸? 요 i가 두 점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단 얘기는 판별식을 적용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다 판별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판별 적용하면 여기가 지금 x의 개수가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지금 0보다 크다가 되고 4k만 남기고 이 아이를 이렇게 이항하면 16 k는 4보다 커요 라고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쵸? 네, 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첫 번째 뭘 보기로 했어요? 개형을 보기로 했어요. 그쵸? 얘가 지금 x제곱 앞에 있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데 1이라고 하는 사실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얘는 현재 이제 아래로 블록인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미 정리가 돼 있어. 너무나 아름답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2,1이니 요 아이, E라고 하는 아이가 주어진 범위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이런 함수에서는 무조건 최소값이 꼭지점에 x 좌표에 대한 y 값이 되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은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값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현재 지금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1에서 지금 3까지거든요. 3은 여기 쓸 거고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끝이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거리는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치솟기 때문에 2를 중심으로 더 멀었던 아이가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 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기초 문제입니다. 네, 이제 표준 문제를 볼까요? 네.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렇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때 이제 f1, f2, f3, f4의 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fn이라고 하는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n과 그 다음 x축이 보니까 0이니까 이렇게 교점식을 구성해서 판별식으로 개수를 판별식의 실근의 개수와 네, 요 fn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데 x제곱 앞에가 짝수예요. 좀 변형을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4분의 d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라고 했는데 d의 결과나 4분의 d의 결과나 같으니까 4분의 d는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여기다 할까요? n은 1, 2, 3, 4. 4분의 d는 2 빼기 n이라서 그 결과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n의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1이고 여긴 2 빼기 2니까 0이고 여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 빼기 4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판별식의 부호인데요. 판별식의 결과가 0이면 결국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겠죠.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판별식의 결과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이고 판별식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을 갖지 않아요. 두 개 다 허근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야기. 그쵸? 이렇게 해서 n이 1일 때 fn의 값이 2고 n이 2일 때 1이고 n이 3일 때 0이고 n이 4일 때 0이니 최종적인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는 2고요. 1이고요. 빵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네,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게 좀 잘렸다, 그죠? 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 중에서, 그죠? 기초문제 1번이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잠깐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x2 빼기 x1이 4일 때, 조실수 AK에 대해서 A-K를 구할 수 있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 y는 현재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y를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A라고 하는 아이의 X좌표는 X1이고 이 B라고 하는 아이의 X좌표가 X2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교점식을 구성했을 때 교점식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요. 이것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실근이 x1과 x2가 돼요. 교과서에서 두 실근의 실근과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일치한다는 내용을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 뭐가 나온 거냐면 x2 빼기 x1이 4란 얘기는 결국 두 실근의 차이가, 그쵸? 두 실근의 차이가 요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와 K에 관해서 A 빼기 K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X1과 X2를 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근이 주어졌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 문제에서 8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떠올리면 좋냐면 여기는 지금 차가 나왔고 그쵸? 여기는 지금 합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곱이 나왔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올렸으면 좋겠는 건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기억나십니까? 합과 차가 다 연계된 공식.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x1, x2의 제곱 마이너스 4x1, x2는 x2 빼기 x1의 제곱과 같아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누굴 넣어요? 8의 제곱을 넣고 여기다가는 4, a-k를 넣고 여기는 차가 아까 4였으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가 64 마이너스 4, a-k는 16인데 다 4의 배수니까 16 마이너스 a-k는 4가 돼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 a-4k 너 혼자 있어? 라고 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요?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되게 많은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교점의 x좌표합을 fk, 곱을 gk라고 하자. 그때 요거 구해볼까? 지금 이렇게 얘기인데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1번을 한번 좀 해결해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교점식을 구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인데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살짝 쓸 건데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가 짝수라서 좀 변형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k는 0이라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4분의 d 공식을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플러스 k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k라고 하는 값은 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나의 범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이제
두 교점의 x좌표의 합, 곱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 그 각각의 점들의 x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사실을 쓸 수 있냐면 여기 1번이었고 2번에 아까 구성한 네,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제 교점식으로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 결국은 두 실근이 x좌표랑 일치하니까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gk랑 fk는 뭔 뜻이냐면 이 합을 지금 fk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fk는 2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을 gk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gk가 마이너스 k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훗날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얘 이름은 상수함수인데 요 아이는 k가 바뀌어도요. 이거 항상 2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k에 100을 넣던 누굴 넣던 그냥 난 항상 2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요런 식을 따르는 함수네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gk는 나와 있고 f1과 4를 구하면 되는데 k에다 1 넣어봤자 2고요. 그 다음에 k에다가 4를 넣어봐도 2가 돼요. 그래서 만족하는 k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gk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은 2 곱하기 2가 돼서 k제곱은 4라서 k는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오는데 아까 핑크핑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k는 2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 a의 최소값이 6이다. 실수 a가 뭐냐? 예.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1번 뭐였어요? 개형, 그쵸?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그죠?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다, 0보다 작다.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위로 블록이죠. 두 번째 꼭지점이죠. y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묻고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을 한 후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쵸? 꼭지점 마이너스 1, 3 플러스 a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최대값을 여기다 갔는데 얘는 지금 최소값을 얘기를 했어요. 최소값.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최소값이라. 지금 꼭지점에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거든요. 0, 마이너스 2.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 1, 2.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잖아. 그쵸? 이 아이를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얼마야? 하나, 둘, 세 개고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이잖아요. 얘가 훨씬 멀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2일 때 가졌겠죠? 그래서 f2를 계산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 6 곱하기 2 더하기 a를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6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a 이렇게 되나요? 24. 그러면 얘가 a가 30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 다음 문제 이제 8번을 볼까요? 네, 주어진 범위가 또 나와 있고요. 이차함수 등장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형을 파악합시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2차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아볼이요. 아볼. 그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꼭지점 정리해야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k인데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1하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 여기가 x는 1이고 x가 3이죠. 그림으로 보니까 최대값은 x가 3일 때예요. 최소값 작은 거는 x가 1일 때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 더하기 6 더하기 k는 15 더하기 k가 되고 1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k는 3 더하기 k가 돼요. 그쵸? 근데 차라고 하는 값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걸 빼볼까요? 15 더하기 k 빼기 3 더하기 k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하고 문제가 두 개다.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 이제 그러면 1번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먼저 이 i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쵸? 개형을 파악했고 두 번째 꼭지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y는 x-2a의 제곱 그러면 불필요한 4a의 제곱 있고 원래 있었던 3a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써주고 예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항상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때 최소값은 얘가 지금 꼭지점 예쁘게 정리를 좀 해보면 2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y값이 다시 이 아이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fa라고 하는 i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과정이 요 1번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라 2번의 과정으로 가볼게요. 보라 2번의 과정. 헷갈릴까봐. 그럼 문제가 싸라락 바뀌어요. fa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일 때 주어진 범위 0에서부터 3에서 이제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개형 파악하고 또 해야지 뭐. 작은 1번 개형 파악 위로 볼록이에요. 두 번째 꼭지점 정리를 해볼까요? fa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꼭지점 파악해야겠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꼭 a자 여기는 a다. 그죠? 마이너스 2,4 그런데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펜이 왜 이래?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현재 마이너스 2예요. 근데 0에서 3까지니까 0, 3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가 0이 여기 있고 A가 3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인데 최대값은 F0 그 다음에 최소값은 F3이니까 계산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여러분 혼란스러울까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1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합치래.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드디어 8점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런 표현은 뭐예요? 항등식이죠. 그쵸? 근데 x축에 접한대요. 접한다? 무슨 뜻이야?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교점식을 구성했을 때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생각나시죠? 일단 교점식을 구성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x 플러스 k의 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b는 0인데 판별식이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점 만나요. 그쵸? 그럼 판별식 D의 결과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짝수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 좀 한번 식을 다시 정리하고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x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b는 0 4분의 d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b 프라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이것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이게 제곱이라서 마이너스는 큰 효과가 없어요. 완전 제곱 전개하면 돼. 4a의 제곱 마이너스 4ak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b는 0이 되죠. 그랬을 때 k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 일단. 네, 그러면 근데 일단 먼저 소거되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날라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k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k 값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k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시계값이 이렇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 앞에 있는 개수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하니까 결국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복잡하다. 분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식에다 또 대입을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b 역시도 0이 되어야 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b는 0 띠띠 이렇게 정리하면 따라서 b는 결국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구했고 a가 구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0과 a에서 지금 함수가 주어졌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을 구해볼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네. 이 문제는 지금 주어진 범위가 유동성이 있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항상 0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주어진 함수 자체가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조금 잠깐 깊이 탐구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그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이라고 하는 아이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 x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라고 쳤을 때 만약에 0과 a라고 하는 아이가 0이 여기 있고 그쵸?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글씨 왜 이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살펴보면 되냐면 여기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의 지금 최대값은 f0이고 최소값은 지금 fa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이해하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f0과 fa의 합이 이렇게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얘는 항상 0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위에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주어진 범위 안에 이렇게 누가 꼭지점이 떡하니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 f별이 됩니다.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상황은 뭐가 돼요? 최대값은 누가 될 수도 있고 0을 대입한 i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x에 a를 대입한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상황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안에서는 4라고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f별과 f0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4라고 하는 i가 f별과 fa의 합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요 i를 좀 제대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y는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서 x가 지금 이 i 같은 경우에 x가 0이면 0,3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좀 표시를 좀 하면서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꼭지점에 좌표가 2,-1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다, 그죠?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예쁘게 그렸게 되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2고요. 저는 요 1번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A가 아직 이렇게 꼭지점의 X에 도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F0과 FA의 합이 4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0,3에다가 점을 찍은 것은 현재 F0의 값이 지금 3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4가 되길 바래요. 그러면 F0 더하기 여기 뭔가 FA의 값을 합칠 건데 얘가 이미 지금 3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은 FA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FA가 1이 되는 그 A가 우리가 찾던 A인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A가 누구에 미치지 않았어요? 별에 미치지 않았죠. 별에 가까이 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A라고 하는 i는 별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별은 2니까 우리가 찾는 i는 2보다 작으면서 FA의 값이 1이 되는 여기다 한 번에 다 같이 써버릴게요. A는 2보다 작으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i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FA가 1이 된다. 1이다, FA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다.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으면 X는 짝수 공식 쓰면은 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A가 2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되는 그 A는 여기 X가 아니잖아. 그쵸? A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다 정리되셨어요? 예. 여기 살짝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가 별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어디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무조건 지금 현재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꼭지점에 y좌표이기 때문에 f2가 되고 f2는 이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대값의 후보가 아까 두 개가 있었죠. 네, f0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fa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해놓고 2번이라고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f0인데 아까 f0이 3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얘가 2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인데? 4가 되는데.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잘 찾아봐야 돼. 그럼 해봅시다.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인데요. 얘는 무조건 0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가 FA인데, 얘가 결과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FA는 5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 A를 보세요. A가 지금 2를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는 I는 A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FA의 값은 5를 만족시키는 그 I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왔다 갔다, 그죠? 예. 여기 위에 식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F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3은 5가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얘도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H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찾는 I는 2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온 거죠. 앞전에 여기서 했던 A는 누구였어요? 2 마이너스 루트 2였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2 플러스 루트 6이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양수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은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6을 더해야 되니까요. 4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닭장 문제를 좀 볼까요? 그림과 같이 벽면을 활용해서 길이가 28m인 철망으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만들 거야. 디귿자. 바닥을 만들 거야. 이렇게. 울타리 안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4m 이상이 되도록 만들 때 울타리 안쪽의 땅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벽이에요, 여러분. 울타리.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를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가로가 이제 세로는 x, 가로는 y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4m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y도 4보다 크거나 같죠.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는 게 28이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두 개의 세로와 하나의 가로를 합치면 28이다.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질문은 넓이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쵸?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갑자기 x랑 y 문자가 두 개가 등장했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문자로 바꾸면 됩니다. 이때
y는 28 빼기 2x로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전에 y도 4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4, 2x 그래서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범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면 결국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1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 대신에 이 y를 써서 넣으면 돼요. 이 y를 집어넣으면 x 28 빼기 2x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8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4인가요? 예.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의 제곱에 49 곱하기니까 98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얘를 보면 얘가 무슨 볼록이에요? 네, 위로 볼록이죠. 개형은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보아하니까 여기 읽어주면 되겠다. 그쵸? 지금 꼭지점에 꼭x 꼭지점 7,98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x는 7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꼭지점의 x 좌표가 과연 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있어요. 그쵸?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최대값이 지금 현재 누가 되는 거예요? 9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제 해봅시다. 7을 중심으로 4랑 10인데 여기가 12, 여기가 4란 말이에요. 요 차이가 5고 얘는 차이가 3이야. 얘가 훨씬 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값이 더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F12가 되는 거라서 12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 12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98. 여기다 넣는 게 더 쉬웠다, 계산을. 여기다 다시 해볼까? 어차피 같은 식인데, 계산이 조금 용이하면 좋잖아요. 12, 28 빼기 24 이렇게 되네. 훨씬 더 쉽다, 그죠? 그래서 48이 돼요, 그쵸? 그래서 최대는 98, 최소는 48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런 조건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인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 튀어나왔어.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까지도 확장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지금 먼저 fx를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조건을 보면 뭐라 돼 있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점식을 구성을 했을 때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갖는 것이고 그때 뭐라고 둘까? 중근을 뭐 A라고 둘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 얘는 fx 플러스 4는 0. 우리가 방정식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중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fx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식을 구성하면 x-a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fx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하나 구성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또 뭐라고 했냐면 fx와 e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의 합 그게 무슨 얘기냐면 fx와 ex가 만나는 이제 두 점이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fx 빼기 e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구성하면 두 근이 있을 건데 두 근의 합이 뭐란 얘기야? 2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fx를 예쁘게 구해 놓았으니까 요 y를 좀 사용하죠. 예, 그러면
x제곱, 여기다 정리하고 쓸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는 0인데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1의 x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두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두근의 합 누구예요? 2 a 더하기 1이다. 그쵸? 근데 걔가 2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a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fx라고 하는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차 함수 fx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였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구하는 거였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니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과의 교점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은 4가 돼서 x는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알파가 2, 베타가 마이너스 2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 더하기 4에서 8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1번 개형을 파악하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아볼이란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식을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지점에 x좌표가 a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a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0과 4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방법이 없습니다.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3개를 그려놨고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a니까 일단 이렇게 x가 a, x가 a, x가 a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0과 4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요렇게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0이고 4고 0이고 4고 그러니까 꼭지점이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3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는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푸는 중에 지금 이 함수를 fx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놓으면 네 보시면 f0의 값과 fa의 값과 f4의 값을 계속 우리가 써야 돼서 미리 좀 구할게요. 그래서 f0의 값은 계산을 해보면 얘가 0이고요. fa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f4의 값은 16 빼기 8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값이 계속 나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경우 1의 경우는 보시면 y값이 가장 큰 게 x가 4일 때고 작을 때가 지금 0일 때니까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f4
근데 방금 구했잖아. 16 빼기 8a라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은 f0이죠. 그래서 0은 0이야. 그래서 16 빼기 8a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8a가 지금 9가 되는데 a는 그러면 8분의 9가 되잖아요. 근데 8분의 9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 위배가 되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였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그래서 안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최소값은 무조건 fa가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대값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여기 F4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경우에서 최소값인 마이너스 a 제곱과 얘가 지금 0이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7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잖아. 그쵸?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죠? x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를 해보면 여기 두 번째 경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최대값은 아까 여기 16 마이너스 8a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이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8a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9가 돼서 a 플러스 9에다가 a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9랑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있네요. a가 1.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a가 1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우 1이랑 같은 상황인데요. 최대값은 지금 f0이고 최소값은 지금 f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대값이라고 하는 f0은 아까 0이었고 f4는 16-8a니까 얘가 이제 7이 돼야 되는 거라서 1번 경우랑 똑같이 이제 8분의 9가 나오는데 이 8분의 9라고 하는 숫자는 1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4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 A라고 하는 것은 1이에요 라고 해서 한 가지 경우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를 가져요. 그때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니?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냐면 a에 관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요 i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뭔가 a랑 관련되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i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고요. 알파 베타는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결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4 빼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i가 결국은 이제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하자면 4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는 여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에는 여기를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여기가 2a가 되고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a에 관한 식인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fa라고. 그래서 2a제곱 그럼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제 이렇게 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요 i fa는 2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식이 최대값, 최소값이 뭐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되죠. 예.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좀 식 정리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a 마이너스 4분의 9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4, 16에 9, 9, 81 더하기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정리하면 8. 근데 여러분 잠깐 요만큼을 좀 떼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현재 마이너스 8분의 81 더하기 8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대분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2 a-4분의 9의 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17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요 i가 지금 a 앞에 있는 a 제곱 앞에 있는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7인데요. 이 4분의 9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4, 2, 8이니까 2보다 조금 크니까 2.xx쯤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니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네, 요렇게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8분의 17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따져야 되는데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4분의 9라고 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3이고 지금 2예요. 시작하는 점하고 끝점이 여기 시작하는 점, 끝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4분의 10이란 말이에요. 이게 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8이잖아요. 4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훨씬 더 멀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데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훨씬 더 a에다 3을 대입한 값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f3이 되는 것이고 요 y를 어디다 넣고 계산하는 게 좋을까 보면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그래서 한번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2 곱하기 9 마이너스 9 곱하기 3 더하기 8이라서 18 마이너스 27 더하기 8이어가지고요. 얘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소값은 이렇게 최대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